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깊은 숲속. 인적이 드문 곳에 초가집 한 채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병욱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상의 시름을 잊고 자연을 벗삼아 홀로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거야 원. 참으로 신기한 꿈을 다 꾸어불었구만 그래. 이른 아침부터 약초를 캐러 가기 위해 망태기를 챙기는 그의 얼굴에는 유난히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간밤에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꿈이라니. 이것은 필시 하늘이 내게 무언인가 귀한 것을 내려줄 징조임에 틀림이 없구만. 가만 보자 그 꿈속에 나온 장소가 분명 이 숲속에 큰 바위가 있는 곳 같았는데. 그래 오늘은 다른 곳은 다 제쳐두고 바로 그곳으로 가봐야겠구먼. 그렇게 마음을 정한 병욱은 꿈에서 본 장소로 가기 위해 여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이후 짙게 낀 안개를 헤치며 산길을 오른 그는 한참 동안이나 헤맨 끝에 꿈속에서 보았던 큰 바위가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요. 그래 내 착각인 줄 알았는데 분명 여기가 맞았구먼. 꿈속에서 용이 솟아올랐던 자리가 이 근방이었지. 자욱한 안개와 이끼가 낀 거대한 바위, 모든 것이 자신의 꿈속에서 본 풍경과 일치하자 병욱은 이내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숲을 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이나 숲을 헤치고 다녀도 그의 눈에는 흔한 도라지나 더덕 몇 뿌리만 보일 뿐 다른 특별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이고 아무래도 분명 이곳이 내가 꿈속에서 본 곳이 맞는데 내가 이제는 진짜 나이가 들었나. 괜한 꿈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냐. 그가 약초 찾기를 단념하고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커다란 고목나무의 등을 기대려고 하는 순간 그의 눈에 무엇인가 반짝이며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굵은 고목나무 뿌리 사이에 언뜻 보이는 붉은 열매와 5갈래 잎사귀. 그것은 바로 하늘이 내린다는 영물 산삼이 아니겠습니까? 웜에 차 찾았다. 신봤구만. 이것이 무려 한 뿌리도 아니고 3뿌리나. 그러면 그렇지 과연 용꿈이 맞았구먼. 내 오랫동안 산속 생활을 하다 보니 산신령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내리셨어. 그는 이내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호미를 꺼내 들고는 정성을 다해 주변의 흙을 살살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흙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 산삼 3뿌리는 딱 보아도 100년은 좋게 되어 보였지요. 이 정도면 과연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으로도 조금도 손색이 없겠는데. 그렇게 산삼을 무려 3뿌리나 발견한 병욱은 더는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곧장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의 산속에서 땀을 흘리며 땅을 파서 그런지 그의 온몸은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웜에 거 산삼은 산삼이고 목말라 죽겠구먼. 일단은 거 얼른 개울가로 가서 목이라도 죽여야겠어. 그리하여 항상 일을 마치고 들르던 산 아래 개울가로 간 병욱이 그는 두 손으로 물을 가득 떠서 한껏 들이키고는 아이고 속이 아주 시원한 것이 이제야 살 것 같구먼 그래. 병욱이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며 흐뭇해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어르신, 잠시 실례 좀 하겠소. 깜짝 놀란 병욱이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깊은 산골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비단 도포 차림의 젊은이가 서 있었고 그 산에는 거만한 태도로 병욱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님, 내 이 개울을 좀 건너려 하는데 보다시피 내 귀한 가죽신이 젖을까 염려되어 그로. 미안하지만 월천 좀 해주시겠소. 그 말을 들은 병욱은 대답 대신 그 젊은이의 비단 옷과 깨끗한 가죽신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이내 얼굴에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렴요. 딱 봐도 귀한 분께서 먼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이 늙은이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서 업히시오. 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 개울 하나는 것들이 건널 수 있구만이요. 병욱이 낯선 사내에게 등을 보이자 그 젊은이는 병욱이의 땀에 절어있는 옷을 보고는 자신의 비단 도포의 땀 냄새가 배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잠시 엉거주춤한 자세로 머뭇거리다가 이내 마지못해 병욱의 등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탔지요.
자, 그럼 출발할 테니 꽉 잡으시구려. 병욱은 우렁차게 외치며 그 사내를 업고 자신만만하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 보니 물의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고 자갈은 미끄러웠기에 물을 건너는 중간에 몇 번이나 비틀거리며 휘청였던 병욱이는 허허, 그 물속에 돌멩이가 아주 장난을 치는구먼. 하며 사내에게 농담을 건네며 이를 악물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병욱의 등 위에서 겁이 난 사내는 행여나 물에 빠질까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았지요. 병욱이 개울을 무사히 건너게 되자 젊은 사내는 서둘러 그의 등에서 뛰어내리고는 혹시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 옷매무새를 확인하며 병욱이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어르신 딱 보니 이곳에서 평생을 사신 분 같은데 이 근방 지리도 훤하겠구려. 너 혹시 이곳 근방에 사신다는 윤대감 댁이 어디인지 아시오? 내 듣자하니 한양의 궁궐에서 도승지를 지내시다가 고향으로 내려오셨다는데. 알고 말고요. 그 젊은 양반 그곳에 가시려는 것이요. 그런데 그 댁이 여기에서 제법 떨어진 곳이라 지금 출발한다 해도 오후쯤에나 겨우 닿을 수 있을 것인데 말이요. 내 이곳이 초행이라 날이 저물면 곤란하니 그 어르신이 내 길 안내를 해줄 수 있겠소? 고생한 만큼 보수는 넉넉히 쳐드릴 테니 말이오. 아, 그럼 저야 좋지요. 마침 오늘 산행도 다 끝났겠다. 젊은 양반 덕에 쏠쏠한 벌이가 생겼구려. 자, 그럼 더 늦기 전에 얼른 가십시다. 그리하여 병욱은 약초 망태기를 척 짊어지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였고 갑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뒤를 따랐지요. 둘은 한참이나 꼬불꼬불 이어진 좁은 산길을 걷다. 이내 병욱이 무엇인가 생각이 났다는 듯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젊은 양반은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요? 행색을 보아하니 필시 한양에서 오신 듯한데 그 뭐 때문에 이런 험한 산길을 헤쳐가며 윤대감 댁은 가려고 하는 것이요? 하이고 어르신, 이런 총구석에서 오래 사신 것에 비해 보는 눈은 있으시구먼. 내 이름은 갑수라고 하는데 어르신 말대로 나는 한양에서 아주 중한 임무. 그러니까 거 듣고 놀라지 마시오. 어명을 받아 윤대감님을 찾아뵈러 이 먼 길을 왔소이다. 거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할 수 없으니 그리 알고 계시구려. 어명이라는 말에 앞서가던 병욱이의 어깨가 순간 흠칫 굳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웜의 어명이라고? 아이고, 그러면 쇳내가 아주 깍듯하게 모셔야겠구만이요. 그렇게 굽이진 산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덧 해는 중천을 넘어갔고 뜨거운 햇살이 연신 내리쬐자 땀을 뻘뻘 흘리며 병욱의 뒤를 따라오던 갑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이고, 어르신 거 배가 등에 붙겠소이다. 어디 이 근처에 허기를 채울 만한 주막이라도 없소. 허허, 한양에서 오신 귀한 분께서 험한 가마고개를 넘으셨으니 오죽하시겠소. 사실 나도 배가 등에 달라붙어 북소리가 날 지경이요. 그나저나 분명히 이 근방에 그 주막은 없어도 작은 마을이 하나가 있기는 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욱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좁은 오솔길을 헤치며 들어가자 눈앞에 거짓말처럼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지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오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솔솔 풍겨오니 마을 중심에 위치한 커다란 기와집 마당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허, 우리가 참말로 운이 좋구만이요. 딱 보니 저 기와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젊은 양반 얼른 거 들어가 보십시다. 잠깐 어르신은 저 집의 주인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시오. 모르는 집에 어찌 함부로 들어간단 말이오. 아, 무릇 이런 시골 잔치에는 오가는 나그네에게 국밥 한 그릇 정도는 쉬 내어주는 법이니 염치 없는 일이지만 들어가서 욕이나 하고 갑시다. 갑수는 모르는 집에 불쑥 찾아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장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와 집안에서는 제법 큰 잔치가 열린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마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이내 갑수와 병욱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집주인으로 보이는 자가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갑수를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나와 갑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 그거 딱 봐도 귀한 분 같으신데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마을까지 행차하셨습니까요? 나는 한양에서 어명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오. 웜에 못이라 어명이라고라. 갑수의 말에 집주인의 눈이 더욱 휘둥그레지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지요.
소인은 거 황참봉이라고 하옵니다. 마침 오늘이 소인의 환갑이라 조촐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리 귀한 분께서 행차하시니 이야말로 저희 집안의 큰 영광이구만요. 부디 맘껏 즐기다 가십시오. 황참봉은 갑수를 가장 좋은 자리인 사랑방으로 정중히 모셨고 반면에 마당에 남아있는 병욱이는 한번 흘끗 쳐다보더니 하인을 손짓하여 부르고는 조용히 말을 건넸지요. 저기 저 늙은이는 마당 구석 멍석자리로 안내하고 거 국밥이나 한 그릇 내어 드리거라. 그리고 사랑방에는 거 좋은 감로주랑 푸짐한 한상 차림을 좀 준비해주고. 그리하여 병욱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마당의 한 구석에서 자리를 잡았고 잠시 후 그의 앞에 개다리 소반 위에 멀건 국밥 한 그릇과 탁배기 한 사발이 툭 놓여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장하던 차에 참말로 감사하게 잘 먹겠네. 그런 푸대접에도 병욱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국밥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지요. 바로 그 시각 갑수가 있는 사랑방에서는 나으리 이 술은 저희 집안에서 직접 빚은 귀한 감로주입니다. 한 잔만 더 받으시지요. 거 주인장의 정은 감사하나. 내가 갈 길이 바빠 이제는 정말 가봐야겠구먼. 덕분에 참으로 잘 먹었소. 아이고 아닙니다 나으리. 이렇게 귀한 분을 잠시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저희 가문의 영광이었구만요. 그런디 일을 다 마치시고 한양에라도 돌아가시게 된다면 부디 이 황참봉 홍배의 이름을 기억하시어 궁궐의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한 번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 내 꼭 그리하겠소. 이후 병욱이 대문 밖으로 나섰을 때 마침 식사를 마친 갑수가 황참봉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황참봉은 갑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지요. 그렇게 둘은 시끌벅적했던 잔칫집을 빠져나와 다리를 하나 건너고 나지막한 고개를 다시 하나 넘어 마침내 윤대감의 집이 있는 강변을 낀 아담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저기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작은 초가집이 바로 윤대감 댁이요. 무엇이라고? 저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초가집이 그 명성 높은 윤대감 댁이란 말인가? 그런데 말이오 젊은 양반. 아까는 거 어명이라고 애둘러 이야기했는데 그 높으신 윤대감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어? 허 어르신은 별것을 다 물어보시는구먼. 그래 여기까지 나를 안내해준 정성을 생각해 내 못 이야기 해줄 것도 없지. 나는 새로 부임한 승지인데 주상전하께서 윤대감님께 귀한 약재를 하사하시고 그분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오라 하셨소. 그 말을 들은 병욱은 더 이상 갑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뜬모를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수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윤대감 댁 초가집 살인문을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아니 저 영감이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말도 없이 함부로 발을 들인단 말인가. 무례한 것도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저러다 도대체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임금의 명을 받고 온 자신보다 허름한 약초꾼이 먼저 대감댁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본 갑수는 어처구니 없는 심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갑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 하인으로 보이는 자가 갑수를 앞마당으로 정중히 안내하더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곧 채비를 하시고 나오실 겁니다. 아니 대감님께서 채비를 하신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전하께서 사전에 서신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윤대감님께서는 내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라도 계셨단 말인가? 아니 그것보다 먼저 이 집에 발을 들인 저놈의 약초꾼 영감은 대체. 복잡한 생각에 갑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던 것도 잠시 이윽고 방문이 스르륵 열리고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갑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기절할 뻔하였는데요. 워우 오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의 얼굴은 분명 방금 전까지 보았던 약초꾼 영감의 얼굴이었으나 그의 옷은 누더기 옷 대신에 사모와 감색 관복 차림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전하께서 나에게 하사품을 내리셨다고? 일단 그것들을 우리 집 집사에게 맡겨놓으시게나. 갑수에게서 하사품을 건네받은 윤대감댁 집사는 이내 작은 상을 가지고 와 건네받은 약재들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고 이윽고 병욱은 옷 매무새를 바로 한 뒤 상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전하, 궁궐을 떠난 이 미천한 늙은 신을 아직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사실 윤대감은 임금이 심한 곧불로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밤낮으로 곁을 지켰고
심지어 모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국사를 돌보느라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을 정도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3년 전 임금의 허락을 얻어 고향으로 낙향한 것은 연로하신 부친이 병석에 누웠기 때문이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윤대감이 정성껏 아버지를 보살폈음에도 결국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속세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채 인적이 드문 숲속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지요. 이 모든 충심의 일화를 익히 알고 있었던 신참 승지갑수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무례를 떠올리며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었습니다. 대감 나으리. 참으로 신기한 일이세. 어젯밤 내 꿈속에서 주상 전하를 배웠는데 전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던 찰나 커다란 황룡 한 마리가 나타나 나를 어느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지 뭔가. 내 하도 꿈이 소상하여 오늘 새벽 일찍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더니 글쎄 그곳에서 100년은 좋기 됨직한 산삼 새 뿌리를 캐었구먼.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니 자네가 돌아가는 길에 주상 전하께 전달해 줄 수 있겠는가? 대감 나으리.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어리석고 무례한 놈을 부디 벌하여 주시옵소서. 허허, 너무 염려 말게나 갑수 자네. 거 젊은 날의 과오는 때로 훌륭한 약이 되는 법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시간은 흘러해는 서산에 걸리는 저녁이 되었고 윤대감은 갑수를 배웅하기 위해 둘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 내내 그간의 궁궐 소식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고개를 하나 넘고 산허리를 돌다 보니 어느새 낮에 들렀던 잔칫집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지요. 허허, 이건 마침 잘 되었구만. 갑수 자네 그 시장할 테니 들어가서 다시 저녁이나 얻어먹고 가세나. 병욱의 말에 두 사람은 다시 잔칫집으로 들어섰고 집주인 황참봉은 낮에 왔던 갑수가 다시 찾아오자 반갑게 뛰어나와 그를 맞이하였지요. 아이고 나으리,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까요? 아, 갈 길이 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웜에 그런데 이 어르신은? 허허, 어르신은 무슨 놈의 어르신인가? 거 낮에 봤던 약초꾼이지. 아, 예. 예, 일단 거 시장하실 테니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갑수 자네, 나는 거 볼 일이 급해놔서 변소 좀 들렀다 갈 테니 자네 먼저 들어가 있게나. 병욱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갑수는 조용히 황참봉에게 다가가 귀띔을 해주었는데 거 주인장 저분이 말일세. 내 알고 보니 바로 이 근처 고을의 낙향에 계신다는 전 도승지 윤대감 나으리셨구먼. 뭐시라고요?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윤대감 나으리시라고요?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황참봉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아이고 저분이 내가 그토록 뵙고 싶어 하던 그 윤대감이었다니. 그런데 웜에 그렇게 하늘 같은 분을 내가 마당 구석 멍석 자리에 앉히고 그저 국밥 한 그릇만 내어주고 내쳤단 말인가?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다냐? 이윽고 병욱이 자리에 돌아오자 황참봉은 그에게 다가가 머리가 방바닥에 닿을 듯 큰 절을 올리고는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7년 묵은 갑노주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잔에 조심스레 따라 올렸습니다. 대감 나으리. 이 미천한 놈이 귀한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요. 부디 이 술 한 잔으로 소인의 무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술잔을 건네받은 병욱은 한참 동안 술잔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더니 그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자신의 비단 관복에 쏟아 부어버렸지요. 웜의 대감 나으리. 내 딱 보니 말일세. 자네가 술을 대접하는 이는 이 늙고 초라한 약초꾼인 내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관복인 것 같구만. 그러니 이 술은 마땅히 내가 아니라 이 관복이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윤대감이 갑노주를 자신의 관복에 쏟아버리자 젊은 승지갑수와 황참봉 홍배는 그 행동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윤대감의 질책임을 이해하고선 한동안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조차 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